안녕하십니까, 이상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잃어버린 영어를 찾아서입니다. 영어를 잃어버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공부하셨죠?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소중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중에 꼭 찾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을 위한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만약 실반지, 구리반지 하나 잃어버렸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울고불고 하지는 않죠. 결혼반지를 잃어버렸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반지 찾는 기분으로 영어를 다시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3가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는 시간상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경험에서 녹아온 영어 핵심 원리 3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은 독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되찾는 어떤 키가 될 겁니다.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원리만 알고 있다 해서 영어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되죠. 구슬도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 구슬이 되듯이.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을, 실전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작도 해봐야 되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그것은 시간상, 허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어를 대하는 어떤 태도가 중요하죠.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태도로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대할 것인가, 그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설렘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네. 아마도 95%가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시험이었죠. 영어는 시험이었어요. 재밌게 우리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50대, 40대, 50대 이상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시험이죠. 재밌게 공부할 틈이 없어요. 시험이 왜 두려우냐? 틀리면 안 되니까요. 점수가 나오고, 집에 가면 본인 인상 쓰시고, 또 학교 진학과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첫 번째 태도는 실수를 과감히 하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실수 권리 장전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막 하는 겁니다.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서, 그리고 영어를 읽다가, 그리고 영어를 쓰다가 실수한다 해서 스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웨이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야, 이건 내가 한 번 실수했다 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자, 실수할 권리를 찾자, 이겁니다. 2번째,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를 외국어, 영어도 좋고 일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미 여행 때문에. 굳이 그런 목적이 없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왜 할까? 그렇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굳이 영어를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 때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죠. 첫 번째는 나이가 우리가 들어갈수록 설렘을 잃어버립니다. 설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옆집이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옆집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낯선 세계로 들어갈 때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대학 처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첫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어떤 낯선 나라로 갈 때, 낯선 곳에 여행을 하고 모험하려고 할 때 설렜죠. 자, 외국어도 마찬가지다. 외국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그다음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다시 설렘을 찾을 수 있어요. 2번째, 액티브 시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시죠?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네, 이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갑니다. 누구와 가든. 대부분 어떻게 갑니까? 깃발 따라 가시죠? 네. 뭐 잘 모르니까 재미도 없어요. 가서 물건만 사고 어디가 내 주체적으로 간 것이 아니니까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영어를 공부하고 일어를 공부하고 제가 뭐 영어를 얘기한다 해서 꼭 영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남미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옆집이와 혹은 자기 친한 친구들과 배낭을 메고 떠날 수 있어요. 몇 마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 회화책, 가이드북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신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고요. 실제로 맞습니다. 우선 이제 고 연령층 사회가 됐어요. 지금 뭐 40대, 50대 뭐 잘못하면 잘못하는 게 아니죠. 좋은 일이죠. 네, 90살, 100살 기본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좋죠.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좋죠.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게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슬픈 거는 치매죠. 기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외국어가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낯선 것을 공부하고 낯선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만큼 뇌 뉴런을 자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마디씩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다 보면 뇌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전기신호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뇌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개만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다시 젊음의 설렘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자 이제 뭐 어떤 문장이 나오든 간에 겁먹지 마시고 물론 아시는 문장들 수 있고 쉬운 문장들 수 있고 그렇지만 용기를 내셔서 저랑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거 어디서 듣지 못할 세 가지 비법 영어 원리를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의 어렵다 이게 영어가 물론 단어가 어렵겠죠. 근데 단어는 뭐합니까? 배열을 못하는데 근데 오늘 되게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낱말이 어떻게 배열되는가 그 다음에 그 말의 소리의 사운드의 특징이 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뭐 사운드를 공부할 시간은 오늘 다음에 갖고 오늘은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영어 문장과 영어 글을 읽기 위한 하나의 특화된 수업이니까 낱말 배열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영어의 원리는 뭐냐? 이건 낱말의 배열입니다. 이진법이에요. 이진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숫자를 0과 1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는 숫자 101, 101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0은 1010이겠죠. 이렇게 모든 숫자를 1과 0으로 표시하는 게 이진법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벌써 4진법 아닙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5진법 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늦어요. 말을 하기가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이 방법만 가지고도 계속 연습하시면 떠듬떠듬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진법의 원리는 뭐냐? 영어에서 첫 번째, 어떤 단어를 던지세요. 어떤 단어를 던지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단어가 합니다. 즉, 첫 번째 단어가 1이고 그 1이 궁금해져요. 그럼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또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전개되는 것이 바로 영어의 낱말 배열의 원리고 그래서 제가 이진법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앞에 말을 던지고 그 말을 설명한다. 왜 설명할까요? 궁금하니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니까. 여러분 친구랑 대화한다고 합시다. 나는 했을 때 그 기다려주죠. 나 먹었다 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뭐 먹었는데 이렇게 답답해서 소리 질 겁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먹었다면 다음에 뭘 먹었냐 중요하겠죠. 그 영어예요. 그게. 앞에 거 던져놓고 뒤에 거 설명하면 됩니다. 단 조심할 것은 우리말과 조금 틀려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즉 나와 누구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요거는 우리가 절대 규칙이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앞에 거 설명하는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에 제가 어떤 문장을 제가 드릴 겁니다. 한국어예요? 한국어? 다 아시는 한국어예요? 겁먹지 마시고. 자, 이걸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영어를 완성하신다면 이런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감각이 있으시고 힘을 내셔도 됩니다. 영어 실종자가 아니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네, 완성하셨으면 궁금하시죠? 자기가 내가 한 것이 맞나 틀리나. 자,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제일 앞에 누구를 던지세요. 여기서 뭡니까? 나지요. 그 다음에 동작을 하라고 했죠? 영어는 동작. 우리는 한국어는 조사 언어이자 순서가 상관없어요. 조사만 붙이면 돼요. 을을 는만 붙이면 어디를 가든 상관이 의미가 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관계라서 항상 나 다음엔 누구가 나와야 돼요. 동작은 뒤에요. 근데 영어는 바로 결론입니다. 내가 뭐 했다부터 나와야 돼요. 급하죠? 근데 그게 또 좋을 수 있어요. 자, 장단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이 나라 말 규칙이니까 나는 갔다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나는 뭐 했어요? 자, 이게 일이에요. 궁금하죠? 갔어요. went. 자, 여러분 뭐가 궁금합니까? 무수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went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백화점에. 애가 to예요. To the department store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할까요? 왜 갔니? 친구 만나러 갔니? 반지 사러 갔니? 왜 갔대요? 사러 갔대요. To buy. To buy. 왜 to를 붙이는지 이런 건 나중에 저랑 오프라인 만날 때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샀어요. 그럼 뭘 샀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친구가 물어보겠죠. 뭘 샀냐고 답답해서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 그게 뭘 샀냐고 하면은 남편의 생일 선물을 샀어요. My husband's birthday present. 이제 뭐 궁금한 거 다 나왔어요. 그죠? 다 나왔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래도 꼬치꼬치 물어본 친구를 위해서 하나 더 계속 질문을 던져보죠. 혼자 갔니? 아니, with my son. 걸어갔어? By bus. 오늘 아침에? No, yesterday.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 완성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고 앞에 있는 단어부터 하나씩 던져놓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I went. 어디 갔습니까? To the department store. 왜 갔죠? To buy. 뭐를 사러 갔어요? My husband's birthday present. 혼자 갔어요? With my son. 자전거 타고 갔습니까? By bus. 언제요? Yesterday. 이게 영어입니다. 던져놓고 그 일이 되겠죠? 궁금합니다. 그럼 다시 그 뒤에서 그 일로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에 전체가 그저 영어예요. 영어는 우리말보다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5,000배는 쉽습니다. 우리말 훨씬 더 쉬워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라고 합니다. 우린 그 어려운 언어를 하고 있는데 이쯤이야. 그죠? 쉽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진법의 법칙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뭔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제 어때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 하다가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하나씩 물어서 언제 의사소통이 됩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어의 기본적인 의미 단위가 미국 사람 저렇게 I went to the department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I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to buy my husband's birthday present with my son by bus yesterday. 자, 이렇게 막 짓거립니다. 그럼 우리가 답답하죠? 저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뭔가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 자, 덩어리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원칙이 덩어리 원칙입니다. 자, 단어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의미 덩어리가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부터가 기본이에요. 앞에는 우리의 그 세포, 우리 몸에 돌아가는 그 핏줄, 하나의 원리를 얘기한다면 이제 여기부터가 바로 뭐냐면 영어의 가장 중요한 것, 의미가 전달돼야 되죠. 단어만 나열해서 뭐 합니까? 빨리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의 그 아기들부터 엄마 뱃속부터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영어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뭐다? 의미 덩어리. 이게 하나예요. 첫 번째 덩어리가. 첫 번째 의미 덩어리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덩어리만 자꾸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 덩어리와 덩어리의 연결도 이진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죠. 잠깐만. 자, 영어의 의미 덩어리는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느냐? 삼각형이에요. 아까 제가 이진법을 얘기하고 삼각형을 얘기하니까 뭐 수학 시간 같지만 근데 법칙이죠.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삼각형이라는 것은 가장 안정된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앵글로색슨족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doer, 누구가 하느냐. 화살표 보시죠? 행동이 진행됩니다. 누가 하느냐. 그 다음 액션이 나와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 went,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목표물이죠. 무엇을 했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직업도로 배운 주어동사 목적어예요. 직업적?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뭘 하시라고요? 아까 우리 이진법으로 따지면 누가 했느냐, 뭘 했느냐, 그 다음에 그 동작이 어디로 향했느냐.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미닝 그룹. 그 다음에 우리가 청크라고 하는 그냥 덩어리로 하죠. 우리 덩어리 마디. 저는 덩어리와 마디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덩어리를 하나에 던질 때 그리고 그 덩어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를 알아차리도록 언더스탠드 할수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어의 핵심 원리, 바로 삼각형 원리입니다. 삼각형 원리를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말이 되게 짧은 말을 제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러한 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다, 무엇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웬만하면 아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사과 먹었어. 자, 사과 그림 보이죠? 네, 가을철 사과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말은 주어가 생략됩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를 안 쓰면 안 돼요. 명령문 말고는 뭐 해? 라고 말고는 전부 다 you니까. 자, 그러면 사과 먹었어. 누가? 뭐 you도 되고 I도 되는데 I라고 해봅시다. 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먹었어. 사과를. 자, 이렇게 가죠. I ate an apple. I ate an apple. 삼각형이죠? 나는 먹었다 사과를. 네. 이건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 할 수 있는 거죠. 약속해? 답답하시죠? 약속해? promise? 약속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삼각형으로 말해보세요. 미국 사람들 삼각형으로 현지 실제로 쓰는 영어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Do I have your word? Do I have your word? do는 그냥 뭐 했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고요. I have your word. 셋이죠? 나는 가지고 있어. 너의 말을, 너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 약속 지킬 거야? 이런 말이죠. 삼각형 맞죠? 자, 기분 짱?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얼굴이 밝아. 너무 신나는 거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기분 짱인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주어 쓰세요.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색이죠? 근데 굿은 형용사. 네, 죄송합니다. 못 본 영어 안 쓸게요. 그냥 feel에 대한 설명이죠. 좋으냐 나쁘냐. 그게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형용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세 개죠. I feel so good. so는 강조니까 없어도 돼요. 다음에 자, 친구랑 같이 아니면 뭐 식구들과 식당에 갔어요. 간 잘 맞아. 야, 이거 간이 잘 맞는다. 맛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뭐 taste good밖에 없는데 간 잘 맞아 하는 순간 이 간이 뭐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겁먹을 거 없습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일단 정해진 게 없어요. 이 음식이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냥 이스로 하세요. 이스로 하고 자, 맞다. 간이 잘 맞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보세요. It is well seasoned.
is는 동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기본적인 건 아까 doer, action, goal이라고 했는데 목표물이 없어요. 그냥 주어가 뭐다?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야고 할 때는 동작을 쓰지 않고 이렇게 is 동사를 씁니다. is는 존재를 나타내요. 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season은 계절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그때그때 계절에 맞게 자연이 현상이 변하죠. 봄에 맞는 옷은 따로 입겠고, 그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여름에 얇은 옷 입으면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eason이라는 것은 동사를 쓰면 양념이 잘 돼 있다. season이란 말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간장을 맞아 is it well seasoned. 이것도 한번 보세요. well 빼면 세 개예요. 삼각형. It is seasoned. 그죠? 네. 거기 비 오니? 자, 호주 사람 이모 전화 왔어요.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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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할까요? Is it raining? Is it raining? 그죠? 하나, 둘, 셋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답답하면은 하나 던져놓고 하나 뒤에 설명하는 연습하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무조건 삼각형으로 말씀하세요.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 무조건 세 개로 얘기해요. 무조건 세 개로 얘기해요. 무조건. 그 세 개만 접속사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세 개만 계속 연결하면 다 알아들어요. 네. 미국의 발음이 막 한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영어가. 근데 뭐 뉴욕 간다 해서 발음이 다 틀리죠. 못 알아들어요. 거가도 인도 사람 택시 운전하시는 분 타면 마찬가지로. 근데 의사소통 되는 것은 바로 영어의 기본 원리가 누구나 다 같기 때문입니다. 다 영어에 만약 규칙이 틀리다면, 즉 낱말의 규칙이 틀리다면 발음은 오차 범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발음 기호 웬만하면 다 영어로는 다 합니다. 제일 좋은 입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어를 못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것은 영어 낱말 배열의 규칙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개 벌써 핵심 원리예요. 첫 번째는 던지고 설명을 연습해라. 그 다음에 무조건 세 개를 말할 때는 항상 처음에 뭘 먼저 던지라고요? 누가 했니? 두 번째, 뭐 했니? 그 다음에 그 동작이 어디로 갔니?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제2의 법칙을 여러분 벌써 익히신 겁니다. 근데 영어 문장이 짧진 않지 않습니까? 되게 길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저의 법칙은 뭐냐면 길게 말하고 길게 쓰고. 야, 오늘 독해잖아요. 참, 그죠? 오늘 리딩인데 영어 문장 길어요. 엄청 길죠? 그래서 책 집어 던져요. 짜증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단어도 모르는데 길게 나오면 여러분 영어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것인가가 마지막 고비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그 팁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공유합니다. 자, 영어의 세 번째 원리는 속독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청크, 의미 덩어리, 삼각형을 제가 말씀하셨죠. 그게 의미 덩어리라고. 영어가 어렵고 영어가 복잡한 이유는 그 덩어리들이 한 문장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깨끗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삼각형 연습하셨죠? 그게 절대마디예요. 절대 반지가 아니라 절대마디입니다.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수히 어떤 그 구나 절이 연결돼요. 근데 거기 가운데 관절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뭐 십자가 모양인데 저는 뭐 특정 종교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문 보시면 저 사람이 종교에 편협된 건 아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하얀 게 좋아서 만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절대마디와 연결마디는 관절로 연결다. 여러분 관절 많지 않아요. 저 손 보면 요 새끼손가락 마디와 그 다음 마디가 구부러지죠. 구부러진 이유는 여기 관절이 있어서 그래요. 손과 팔이 연결되는 건 손목 관절이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앞에 팔과 그 다음에 뒤에 위팔이 연결되는 거는 엘보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큰 관절이죠. 여러분 관절에도 작은 관절이 있고 큰 관절이 있어요. 즉 작은 연결사와 큰 연결사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5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그걸 다 다루진 않겠지만 2-3가지는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마디와 연결마디가 꾸준히 끊임없이 앞뒤를 주거니 받거니 마치 기차 트레인이 연결되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그걸 잘 나눌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나갈 수 있다면 영어 끝까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관문이에요. 잘 통과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5초. 자, 지금 제가 어떤 문장을 드릴 텐데 이 문장을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세요. 5초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뭐만 되시면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디와 마디를 잘 보이시는 분은 5초 안에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연습하셨는지 모르지만 빈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빈칸에다 그 문장을 완성하시면 훌륭한 액티비티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셨으면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보시죠. 네, 흐릿하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마디와 마디로 연결됐는가? 지금 보이는 so that과 are of와 where과 as가 제가 말씀드린 관절입니다. so that 앞에는 절대마디고요. so that 뒤부터는 계속해서 연결마디예요. 그 연결마디가 so that이라는 큰 관절과 out of라는 짧은 관절과 where이라는 큰 관절과 as라는 또 짧은 관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자, 보시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뭐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절대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마디가 있고 그것이 무수히 길어지면 영어가 정말로 짜증나게 길어집니다. 자, 근데 그것이 관절이 있다는 걸 알면 그 관절 앞에 있는 의미와 관절 뒤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보시죠. 이 장면은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 왕자였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 자기네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 탈출 장면이에요. 엑소더스입니다. 자, God parted the Red Sea. 신이 홍해, 빨간 바다가 아니라 홍해를 갈라놓았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 동네? 자, 홍해를 갈라놓아. 파트가 찢어진다. 갈라놓았어요. God, 하나, party, 둘, the Red Sea, 셋. 삼각형이에요. 이 법칙에 어긋나는 거 없습니다. 삼각형 원리 기억하시죠? 자, 절대마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연결돼야 되는데, so that. 자, 뭐가 궁금하십니까? 왜? So that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Moses could lead Israelites.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궁금하죠? 어디서? Out of Egypt. 이집트 밖으로. 왜?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는데 where they had been kept. 그들이 잡혀 있었대요. 뭐로? As slaves, 노예로. 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마디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관절이 네 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절대마디 하나와 관절 네 개와 연결마디 네 개로 이루어진 엑소더스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실 때 한 마디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저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God parted the Red Sea. 하느님이, 신이 홍해를 갈라놓았다. So that Moses could lead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이 끌고 간대요. out of 에지프트에서 where they had been kept. 잡혀 있었어요. 노예로. 자, 여러분 어떻게 파악하셔야 돼요? 갈라놓았구나.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왔구나. 잡혀 있었던 곳을 탈출했구나. 이집트에서. 노예였었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God parted the Red Sea 이렇게 읽었다가는 영어 못합니다. 뭐라고요? 영어는 뭐로 봐야 된다? 덩어리. 덩어리와 덩어리 관계를 아시면 영어는 이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DNA는 뭐다? 이진법.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 있는 단어가 끊임없이 설명의 총합이다. 조동사 목적어 보호 따지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래갖고 영어 못합니다. 이진법. 두 번째, 그걸 아신다면은 그 이진법의 원리로 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누가 했다 무엇을.
누가 이다 무엇. 세 개. 누가 했다. 두 개. 누가 있다. 누가 이다 무엇. 누가 했다 무엇.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긴 문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가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 마지막 법칙이 바로 절대마디와 관절과 연결마디 법칙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실전 연습 해보죠. 자, 피터팬. 디즈니 영화입니다. 자, 피터팬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려요. 4초입니다. 4초. 4초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4초 안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파악하시면 일단 1레벨 통과하신 겁니다. 박수 치고 춤추셔도 됩니다. 자, 충분히 드릴 거예요, 시간. 자. 네.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우리가 또 의미 덩어리로 나눠보자고요. Never say goodbye.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작별 인사하지 마. 주어가 없는데요? 주어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썼겠죠. 앞에 you예요, you. 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뭐가 궁금하세요? 왜? Because goodbye means going away. 작별 인사는 떠나는 거니까. 하지 말아요. 그리고 going away. 떠나가면 means forgetting. 잊혀지는 거야. 잊는 거야. 이런 문장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Never say goodbye. 하나, you가 생략됐죠. say 둘, goodbye 셋. 자, because 연결이죠. 관절이에요. 또 세 개 나오죠. goodbye 하나, means 둘, going away 셋. 삼각형 됐어요. and로도 and도 관절이에요. going away 하나, means 둘, forgetting 셋. 자, 삼각형, because 삼각형, and 삼각형 나온 문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never say goodbye. 왜? Because goodbye means going away. 그래서 going away means forgetting.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goodbye라는 말이 계속 세 번 나오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점수로 연결해 나갔죠? 여러분들은 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going away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goodbye, going away, forgetting. 그죠? 다 기억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덩어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독해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10문장이면 보통 10단어라고 하면 100단어 아닙니까? 그 100단어에서 100단어 어떻게 더 기억합니까? 그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머리 터져요. 한 문장에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죠. 그걸 우리가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되죠. 여기서 goodbye, going away, forgetting. 여러분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피터팬에 나오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쉬운 거였고요. 어때요? 여러분 뭐 이제 자신감 얻으셔도 됩니다. 네, 조금 더 레벨을 높여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래픽인데 여러분 농구 역사에 가장 진짜 대단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네, 앞에 M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이클 조던. 자, 마이클 조던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힘든 그 인생을 살면서도 무수히 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대단한 친구고요. 자,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자, 15초 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3배가 아니라 4배 늘어났나요? 자, 요거 도전하시면 레벨 2 가십니다.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 됩니다. 자, 단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것은 마디로 가라. 덩어리, 단어 하나하나 읽으시면 안 돼요. I.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I went to department store. 이렇게 가셔야 돼요. 덩어리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마디, 연결마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마디, 관절과 마디만 보세요. 네. 다 읽으셨습니까? 다 읽고, 감동했다. 그럼 이제
중3 수준 찾으신 겁니다. 영어 찾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문장인가? 마디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뭐야 이거? 이러신 분도 아직 있을 거예요. 아직 영어를 못 찾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낙담하지 마시고 I missed more than 9,000 shots. 나는 놓쳤어. 9,000번의 슛을. I 하나 have missed 둘 more than 9,000 shots 셋. more than 9,000 shots가 셋이에요. 내가 놓친 방향이 어딥니까? 9,000개의 샷이에요.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do가 I고요. have missed가 액션이고 more than 9,000 shots가 goal이었어요. 삼각형이죠? 자, 다음에 in my career, 내 선수 생활에서. 자, 이는 뭡니까? 뭐라고요? 뭐죠? 네, 마디지. 마디를 연결한 관절입니다. 아주 작은 관절, 새끼손가락 관절,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신경 쓰지 마세요. 전치사라는 말. 자, 이 문장은 삼각형과 관절, 작은 관절과 my career라는 말로 연결된 그러한 문장입니다. 나는 내 경력에서 내 선수생활에서 9,000번의 샷을 놓쳤어. I lost almost 300 games. I lost almost 300 games. 그리고 나는 졌어. 거의 300번의 경기를. 자, I 하나, have lost 둘, almost 300 games 셋. 삼각형이죠. 한 덩어리예요. 한 문장의 한 덩어리예요. 나는 거의 300번의 경기를 졌어. 자, 26 times I've been trusted.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마침표 없으니까, 그죠? 자, 26번이나 나는 신뢰를 받았어. 누가 나한테 맡겼어. 그런 얘기입니다. trusted. 어떻게 됐어요? 26 times는 넘어가 되죠? 앞에 와서 그냥 강조해주는 말에, 문장 강조해주는 마찬가지예요. I가 있고요. have been, 둘, trusted, 셋. 삼각형이죠? 삼각형 나왔어요? 삼각형.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진법은 좀 이제 문장이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가시고요. 이제 빨리빨리 영어를 읽으시고 영어를 말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덩어리로 가셔야 됩니다. 덩어리. 지금까지 몇 덩어리였어요? 네 덩어리였죠? I missed more than 9,000 shots in my career. I lost almost 300 games. 26 times I've been trusted. 그러니까 누가 뭘 맡겼대요? To take the game winning shot and missed. To take the game winning shot and missed. 위닝 샷이라는 것은 이 골을 자기가 넣으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골이에요. 뭐 79대 80인데 농구 2점 아닙니까? 자, 이제 마이클 조던이 잘하니까 야, 너가 한번 던져봐. 응? 너를 믿겠어. 공을 줬어요. 두 번 다 놓쳤어요. 졌어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면 저 잘하는 선수도 놓쳤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26번이나 동료들이 나한테 맡긴 공을 놓쳤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됐어요? I've been trusted. 하나, 둘,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o라는 게 관절이에요. 살짝 힌트 주면,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to는, 뒤에 동사를 연결하는 그러한 마디예요. 그 다음에 and missed. 연결됐죠? 크게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I've been trusted. 뭐 하라고? To take. 의미와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는 전부 다 무슨 관계냐면 이진법 관계예요. 의미적으로 이진법. I've been trusted. 왜? 뭐 하라고? To take the game winning shot. 그리고 어쨌어? 놓쳤어. 그랬대요. I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나는 실패했어요. 자꾸, 또 자꾸. In my life. 아까는 in my career죠. 내 운동선수로 하면서 9,000번의 실수를 했고, 이 사람은 in my life, 이제 내 인생에서 over and over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무진장 실수했대요. 자, 이 문장 어때요? I, 하나, have failed, 둘,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셋. 나왔죠. 셋이라 해서 꼭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삼각형을 맞추려고 해요. 그 다음에 my life가 짧은 관절 in으로 연결됐어요. 자, 이렇게 슬픔으로 끝날 것인가? And that is why. 그래서 I succeed.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마이클 조던 얘기예요. 자, 이것도 That's why. 여러분 Y가 관절이에요. 하지만 관절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guessing이 제일 중요한 독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why. 그런 이유로 I missed. 죄송해요. I succeed. 나 성공했다. 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얘기를 또한 마이클 조던의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레벨입니다. 이거 통과하시면 고1입니다. 바로 우리 50분 안에 고1 영어 되찾았어요. 잃어버린 영어를 찾고 있습니다. 자, 막바지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네, 프리드리 니체. 현대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 양반 아빠가 목사십니다. 아까 저 십자가 그림 보고 뭐 저 오해하실까봐 이 신은 죽었다고 목사인 아들일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고,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엄청나게 현대인에게 인간의 의지를 얘기했던 신에게서 독립하라 이런 얘기했던 아주 멋진 철학자입니다. 인생은 되게 불행했지만 메시지는 훌륭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터팬에서 니체까지 왔어요. 그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관문이니까 힘을 내시고 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무려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30초 동안 기다릴 수는 없고요. 영상이 끝나면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죠? 엄청 길어요. 자, 여러분. 자. 됐습니다. 자, 끊어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 긴 글은 어떤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The purpose of life is constant progress. 삶의 목적은 계속적, 지속적 전진이다. 니체답죠? 자, 하나, 삼각형, 하나, 덩어리 기본모집 삼각형, 하나, the purpose of life. 5분은 그냥 관절이지만 하나로 보세요. 5분은 그냥 뿅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purpose of life, 삶의 목적은 is 둘, constant progress, 지속적인 앞으로의 전진이다. 삼각형이 한 문장이에요. Down below there are hills, streams and mud. 그 아래에, 우리가 가는 길 아래에는 언덕도 있고 개울도 있고 진흙창도 있어. 이거 어때요? 저 아래 강조 한 말이고 there 하나, 둘. 원래 주어가 there는 아니지만 그냥 세 개로 우리가 삼각형만 찾아보죠. there 하나, 둘, hills, streams and mud 셋. 세 개 맞죠? 자, there are not only smooth paths to walk. to로 연결됐어요. There are not only smooth paths. 자, smooth path, smooth, 아주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야. To walk. 걸어가는데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야. 언덕도 있고, 개울도 있고, 진흙창도 있어. 자, 이제 길을 벗어나서 배 얘기로 갑니다. A ship sailing far away cannot go quietly. A ship, 배. 어떤 배입니까? Sailing far away. 멀리 항해할 배는 cannot go quietly. 조용히 갈 수가 없어. 자, 이거 어때요? ship, sailing이 연결마디예요. sailing far away가 앞에 ship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배, 어떤 이진법이에요. 배, 어떤 배? sailing far away. 어땠다고? cannot go. 어떻게? quietly. 자, 멀리 갈 배는 조용히 갈 수가 없죠. 왜? Without encountering wind waves. wind waves는 풍파예요. wind, 풍, 바람풍, 파도파. 그래서 윙카운트 만나다. 그래서 풍파를 만나지 않고서는 조용히 갈 수가 없다. 자, 멀리 가는 배는 우리 인생은 풍파를 안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Wind waves are always the friends of the advancing ones. 풍파는 항상 친구다. 누구의 친구예요? Advancing ones. 앞으로 전진하려는 자들의 친구다. 친구예요. 적이 아니라. 이것도 보세요. Wind waves 하나, 둘, always friends, 셋, of, 관절, 작은 관절. 뭐 연결했어요? Advancing ones. 그렇죠? 셋, 관절 연결, 셋, 관절 연결. 다 그렇죠? 자, 제가 말하는 거, 니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사기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There is rather life's joy in hardship. There 하나, is there rather life's joy, 셋. in, 작은 관절, hardship. 오히려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 고난 속에.
What a monotonous voyage without a wind wave. What a monotonous voyage. 얼마나 단조로운 항해일까. Without a wind wave. 풍파가 없다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풍파가 있어 인생이 즐겁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재밌다고 얘기합니다. What a monotonous voyage without a wind wave. 이건 이제 감탄문인데요. 그럼 하나 둘 셋 감탄할 때 뭐 하나 둘 따집니까? 자, 그래서 What a monotonous voyage without a wind wave. 자, 마지막 문장 어떻게 갔어요? The more hardships I suffer, the more my heart beats. 자, 절정에 달하고 있어요. The more hardships I suffer. 내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The more my heart beats. 내 심장은 뛰어. 내 가슴은 뛰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셋이에요. The more hardship 하나, I suffer 하나, 둘. 셋이죠. I suffer, I 하나, 주어, suffer 둘, the more hardship 셋.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죠. 더 뭐 어쩌고. The more hardships I suffer, the more my heart beats. 이렇게 해서 이 니체의 글까지 한번 봤습니다. 어때요? 보니까 자, 우리가 관절부터 작은 절대마디와 연결마디가 끊임없이 삼각형으로 관절로 연결되는 모습을 봤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어떤 영어의 그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는데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알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영어의 첫 번째 원칙, 원리, 이진법. 끊임없이 앞단어의 궁금증을 설명한 전체가 영어다. 두 번째, 자, 이진법을 연습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 덩어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진법이 아니라 이제 삼각형이다. 두어, 액션, 그 다음에 고럴로 말씀 연습을 해라. 그다음 긴 문장을 볼 때는 마디와 마디가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 절대마디와 관절, 연결마디 이루어져 있다.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만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 여러분들 영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어를 하루아침에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로마의 그 장군 중에 한 분이 장군이 그 황제죠. 아우구스투스가 좋아했다는 말. 페시나 렌테.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페시나 렌테. 모순어법이죠. 천천히 서둘러라. 이거 무슨 말이지? 천천히 서두르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되 서둘러라. 서두르되 천천히 해라. 여러분 영어가 그렇게 잃어버린 영어를 하루 아침에 찾을 수는 없죠. 그러나 서두르세요. 근데 어떻게? 천천히.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경기에 이긴다. 그죠? 서두른다 해서 막 급한 방법, 영어 급하다 해서 뭐 빠른 방법 찾는다 해서 돈 많이 쓴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영어를 꼭 해야 될 그런 세 가지 이유도 찾았지만 여러분 요 세 가지 법칙과 그 다음에 이 태도를 바꾸셔서 영어를 되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